자, 이어서 이제 101쪽 예제 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개념들인데요. 실제로 수능에서든 상황에서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제 3번이에요.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1200달러, 표준 편차가 100달러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소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이 1200달러,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0달러.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1500달러 이상인 외국인의 수를 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확률 변수를 먼저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평균이 1200, 표준 편차가 100. 이게 뭐죠?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이죠.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 그러면 자, X라는 건 확률 변수가 뭐냐면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 그러면 평균이 1200이고 분포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1500달러 이상인 외국인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1500달러 이상인 게 전체 몇 %인지를 찾아내서, 그러면 지금 총 방문자가 1000만 명이니까 그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1500달러 이상인 소비한 외국인의 수예요. 그러면 소비한 1500달러 이상 소비한 외국인의 확률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정규분포로 지금 그려보면 평균이 1200, 그 다음에 여기 1500달러 이상 소비한, 아주 소수겠네요. VIP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었죠. 아까 어떻게 시켰죠? 자, 평균 1200 빼고 표준 편차 10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PZ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지금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여기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절반 0.5라는 확률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돼요. 0부터 3까지의 확률은 표 찾아보시면 보통 문제에서는 요거 줍니다. 0.4987이네요. 그러면 따라서 얘는 0.5에서 0.4987을 빼니까요. 되게 적는데요. 0.0013. 0.13%네요. 실제로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총 몇 명이 있어? 1000만 명.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에다가 그 중에 0.0013 정도만 1500달러 이상 쓰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3000. 13000. 13,000명 정도만 1500달러를 이상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5번도 보면 어느 회사가 개발한 A의 자동차의 연비는 평균 14.3,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 이번엔 자동차의 연비입니다. 평균 14.3,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0.3. 자, A의 자동차 중 임의로 택한 한 대의 연비가 14.6에서 14.9일 확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뭐로 할 거냐면 자동차의 연비인가요? 여기서 자동차의 연비. 자, 우리는 1번 A 자동차가 중에서 A 자동차의 연비라고 해야겠네요. A 자동차라는 자, 1번 A 자동차가 임의로 택한 한 대의 연비가 14.6에서 14.9. 그 P X가 14.6에서 14.9. 이제 바로 표준화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썼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죠. 평균 빼면 0.3, 표준 편차로 나누면 1. 14.9에서 14.3 빼면 평균 빼면 0.6, 0.3으로 나누면 2.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렇게겠네요. 0, 1이면 1에서 2 사이. 그러면 요거는
0에서 2 사이의 확률에서 이만큼 0에서 2 사이의 확률에서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자,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0에서 2 사이 확률 0.4772.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외우실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줍니다. 자, 0에서 1 사이 확률이 0.3413. 계산해 보시면 얘는 0.1359 나와요. 자, 2번.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 자, 상위 1%면 자, 지금 요 정도 연비가 13% 정도거든요. 그럼 상위 1%다.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여러분 처음 할 때 좀 어려워요. 표준 정규 분포로 상위 1%. 그러면 여기가 0.01이 돼야겠죠. 그러면 0.49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표 보시면 확률이 0.49인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 확률이 0.49, 0.49가 2.5에서 2.51인데 2.51 정도로 보면 되지 않아요? 2.51 아니군요. 미안해, 여기 2.33이 0.4901이 있어요. 자, 뒤에 표 찾아보시면 0에서 2.33이 0.4901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충 한 2.33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 평균이 14.3이고요. 표준 편차가 0.3인 분포가 있는데, 자, 상위 1%에 드는 제일 낮은 연비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 1%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자, 얘를 표준화 시켜볼게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눌게요. 그게 몇이 돼야 된다? 2.33. 따라서 X는 2.33에 0.3을 곱하고 더하기 14.3. 이게 상위 1%의 최소 연비일 겁니다. 요거 계산해 보시면요. 14.999예요. km/리터. 한 15 정도 되겠네요. 최소 상위 1% 되는 연비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02쪽도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거예요. 자, 102쪽에 보시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102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항 분포 BMP에서 P가 일정할 때 N이 커짐에 따라 시행횟수 늘림에 따라 확률 질량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하면서 오른쪽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N이 11대보다 25, 50, N이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인데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MP를 따를 때 자, 밑줄 그세요.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사실 우리 앞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지만 확률을 더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확률 자체가 너무 더러웠거든. 자, 그래서 이항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다시 독립시행을 이용한 이항 분포를 계산하지 말고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그냥 편하게 구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제 4번에 한번 해볼게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규 분포로 근사할 때 n이 충분히 크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충분히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제 상황은 그냥 거의 충분한 정도로 줍니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떡하냐고요? 그건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예제 4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 720,6분의 1. 720회나 시행해요. 이 정도면 뭐 정규 분포 근사에도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 MP. 자, 120이네요. 그 다음에 분산 MPQ. 그러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이겠죠. 그러면 충분히 횟수가 크니까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 평균 120,
표준 편차 10 요걸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 P 90에서 X가 130. 사실 이거를 구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상황을 좀 하면 이게 6분의 1이니까 주사위를 720번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그러면 720번 굴려서 1이 몇 번 나오느냐? 근데 90번 나오는 것보다 130번 나오는 것까지 확률 다 더해라. 확률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90에서 120 마이너스 30을 10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에서 자, 여기 10이니까 나누면 1. 그러면 확률로 그렸을 때 표준정규 분포로 그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1. 그럼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3까지의 확률과 똑같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 그 다음에 여기가 0부터 3까지의 확률과 똑같죠? 0.4987. 자, 요거는 뒤에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제시 줄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하시면 0.8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6번. 500원짜리 동전 2개 던지는 시행을 48번 하겠대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5번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예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시행 48번 하고요. 자,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앞 나와야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NP죠? 곱하면 12. 분산 요 NP에다가 Q 1-4분의 1, 4분의 3 곱하면 9. 좋네요. 표준 편차 루트 9니까 3. 그러면 따라서 확률 변수는 정규 분표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에 근사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 15번 이상.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5번 이상일 확률은 표준화 시키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클 확률.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 아까 계속 하고 있죠? 1보다 클 확률 이쪽이죠? 그냥 그림 그릴게요. 0부터 1까지면 1보다 클 확률이죠? 0에서 1 사이 확률이 지금 0.3413. 뒤에 표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0.5. 절반 0.5에서 0.3413 빼니까요. 답은 0.1587입니다. 네, 개념을 여러분 좀 많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7번. 지연이네 아파트인데요. 자, 전체 가구 중에 20%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대요. 자, 100가구를 택할 때 초등학교 자녀 있는 집의 가구 수. 자, 확률 변수 X는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 수고요. 자, 이거 이항분포로 100가구를 뽑을 거예요. 근데 한 가구당 초등 자녀가 있을 확률이 0.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충분히 횟수가 많아요. 평균 NP 곱하면 되겠죠? 그럼 100 곱하기 0.2, 20. 분산 NP에다가 1-0.2, 0.8 곱하면 8이 16. 표준 편차가 4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어요. 평균 20의 표준 편차 4로요. 자, 근데 10가구 이상일 확률이랬으니까 PX. 자, 이게 10가구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0. 그러면 P 4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5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절반의 확률 더하면 되겠죠? 0.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의 확률은
0부터 2.5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0부터 2.5의 확률은 뒤에 표 찾아보시면 0.4938. 자, 그래서 0.993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될 개념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표본을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여기까지 잘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